안녕하세요. 공단계에서 행정을 강의하는 김규대입니다. 자, 저희들 이제 재무 파트의 챕터 2, 우리 예산 결정 이론과 예산 과정에 대한 내용 되겠습니다. 우리 첫째 시간에서 이 내용 배웠죠. 예산 과정.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을 앞에서는 했고 여기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워두셨죠? 편성, 심의, 집행, 결산까지 머릿속에 꼭 다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배울 건데 일단 결정도 먼저 한번 배워봐요. 여러분, 자, 갑니다. 무슨 모형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산제도는 연기준 예산제도가 있다. 이거는요, 우리 한번 연기준 예산 나중에 챕터 3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산을 결정할 때 모든 걸 계산해서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합리주의 모형이고요. 총체주의 모형이고요. 타협 조정을 통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점중주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합리 모형의 대표적인 게 계획 예산과 연기준 예산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결정할 때 모든 걸 한번 계산해 본다. 그래서 결정한다. 연기준 예산제도는 합리주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예산을 결정하는 게 네 가지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죠. 합리 모형이냐, 아니면 우리 점증 모형이냐. 합리 모형은 싹 다 계산하는 거예요. 총체주의 방식. 그 다음에 점증 모형은 타협 조정, 기준 플러스 알파 이렇게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합리 모형의 대표적인 건 계획 예산과 연기준, 점증주의의 대표적인 게 품목별 예산과 그 다음에 우리는 성과주의 예산, 그 머릿속에 다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점증주의 예산 결정 이론은 정책 과정상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어떤 합리성이에요? 합리 모형 같으면 경제적 합리성이고요. 점증은 정치적 접근이잖아요. 정치적 합리성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똑같아요. 여러분, 경제학적으로 접근하겠느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접근하겠느냐, 이 내용을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되겠습니다. 다중합리성 모형이죠.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인데요. 다중합리성 예산 모형의 근간이 되는 두 모형 중에 누구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 루빈이죠. 루빈. 제집 강아지님이 루빈이죠. 여기서 이제 짓고 루빈을 지었는데요.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 미시적이죠. 이런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그 다음에 참여 과정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 흐름의 개념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킹덤의 정책이 창 두 가지를 섞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창문이 착 열릴 때 우리 중앙예산실에 이런 관료들이 자료를 탁 밀어서 통과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중합리성 예산 모형은 두 가지 이론이 합쳤죠.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킹덤의 정책이 창 모형이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입에는 설득의 정치, 세출에는 선택의 정치, 균형은 예산 제약식, 집행은 책임의 정치, 과정은 참여의 과정, 이런 정치가 필요하다까지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다 딱 모르시고 머릿속에 이게 뭐지? 라고 하면 바로 저희들 강의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책을 통해서 찾아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며칠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회계연도 개시 120일까지입니다. 헌법에는 90일, 국가재정법에는 120일. 자,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에 뭐를 매년 3월 30일까지 각 중앙간사장에 통보한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라서 이제 총액하고요, 예산 편성 지침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간사장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편성 지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심의는 정치체계의 성격상 예산심의 과정이 의원내각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죠. 의원내각제는 엄마와 자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우리나라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입법부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까면서 이제 통제하면서 이제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엄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계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 모래를 받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까는 건 마음대로 까는데요. 여러분, 소관상임위가 깎는 거는 예결위는 우리 동의를 해야 돼요. 그 소관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깎는 거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관상임위에서 깎는 걸 예결위에서 또 깔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깎는 거를 증액하려고 하면 소관상임위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행정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자, 예타입니다. 총사업비가 얼마 이상이면서 국가재정 지원이 300억 이상이 신규 사업 중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얼마예요? 500억 이상이면서 재정 지원이 300억 이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서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배정이죠. 예산의 배정이라고 한다. 배정, 재배정은 통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저희들 우리 싹 한번 봐요. 우리 신축성, 그 다음에 통제 이런 건데, 여러분 먼저 이제 통제부터 먼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 재정 통제를 위한 제도는요. 배정 재배정이죠. 배정은 이제 기재부 장관이 중앙상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만약에 뭐 총 1,200억 중에 1사분기 300억이다. 그럼 300 안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중앙서장은. 그리고 배정하고 나서는 감사를 통제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배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만약에 우리 여가부가 만약에 1사분기 300억 받았게 이거를 이제 그 밑에 있는 다시 이제 산하기관장한테 또 배분합니다. 이걸 재배정이라고 한다. 그래 배정 재배정은 요 안에서만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통제는 거고요. 예탑니다. 500 이상 정부가 재정지원 300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누가 한다? 기재부 장관이 이제 경제적 분석, 정책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출 원행에 대한 통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국채 부담할 때요. 채무 부담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뭐 보고하고 기록하는 건 다 통제입니다. 정원 보수 여러분 정원도 함부로 못 넘겨요. 행안부 장관과 기재부장이 협의를 해야 되고 보수도 함부로 못 올려줍니다. 인력처장과 기재부장이 협의를 해라. 그 다음에 일정 금액 되면 수의계약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 국고채무인 역시 이제 국고채무 부담행위 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라. 총사업비입니다. 2인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대통령이 정하는 그래서 건축은 200억, 토목은 500억 이상입니다. 이런 사업 규모 총사업비 기간을 미리 기재부장과 협의해라. 이건 통제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자, 신축성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실까요? 신축성에 대한 거는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용입니다. 이용. 이제 장관항, 입법 과목끼리 서로 상호 유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국회 의결 받아야 되는 거고 전형은 새항복. 이런 행정 과목 간의 상호 유통 국회 의결 필요 없는 거고요. 이체입니다. 정부 조직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돈 넘겨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체한다라고 하는 거고 국회 의결 필요 없죠. 왜? 조직법이 바뀌어서 넘기는 거니까. 2월은 이제 사고 이월호 같은 경우 예측하지 못해서 돈 넘기는 거고 명시월은 알면서 넘기는 거예요. 그럼 명시월은 국회 승인이 필요하고 제철도 가능하지만 사고 이월은 안 되는 거예요. 예비비입니다. 비상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예비비는 1% 이내 편성한다. 기재부장관이 책임을 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국회 의결, 지출은 사후 승인 받는다. 계속비입니다. 수년을 요하는 대규모 공사에 수년간 지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채무에 빚낼 수 있는 거예요. 빚낼 수 있는 건 신축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빚낼 때 우리 국회 의결 받으라는 건 통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 대책임비가 있죠. 오케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추가인 수입으로 해라 라고 보시면 되고 잘 모를 때 총액으로 걸어놔라. 이것도 다 신축성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과 지출의 특례 방식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원래 같은 경우는 물건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물건이 들어오면 다 와야지 돈을 준다고. 근데 너무 큰 거 같은 경우는 미리 일정 부분 먼저 돈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다 신축성이고요. 추경 편성할 수 있는 것도 신축성. 그 다음에 배정할 때요, 여러분 2025년 예산을 2024년 땡겨서 줄 수 있습니다. 긴급 배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다 신축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내용들 모르실 것 같으면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오니까 그리고 신축성 같으면 한정성 원칙 예외로 보시면 딱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 키워드 강의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딱 정리해주고 보여드렸을 때 모르는 거는 여러분 교과서나 제 강의를 통해서 꼭 봐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산의 뭐는 세항과 목 간의 융통을 의미하며 중앙서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뭐요? 장관항, 세항목. 세항목을 바꾸는 건 전용이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재부장의 승인만 얻어서는 전용이 가능해요. 뭐란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서 중앙에서의 직무와 권한이 변동했을 때 관련 예산을 이동한다. 이체죠. 여기서 키워드는 이겁니다.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서 그래서 뭐다? 전용이다. 이건 뭐다? 이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뭐는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예요. 예정적 계수가 아니라 그건 결산이다 라고 보시면 딱 끝났죠. 그래서 결산은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다. 예산은 예정적 계수고요. 결산은 뭐의 결산 확인 검사 다음에 의회 결산 심의 과정을 통해서 확정된다. 여러분 감사원이 결산을 검사해야 되겠죠. 감사원입니다. 감검사, 강검사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고요.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뭐예요? 두 변에 적는 거죠.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양변에 다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차 평균, 대변과 차별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복식부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예산 결정 이론과 예산 과정 한번 했고요. 이제 우리 쉬고 다음 강에서 챕터 3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